명제입니다. 자, 명제란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게 그 집합에서 원소가 명확하게 이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원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집합이라고 했던 것처럼 명제도 어떤 문장이나 식을 받았을 때 얘가 참이야 거짓이야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 녀석을 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0 이거는 이제 참인 명제죠. 2 더하기 5는 5 라고 적혀 있으면 선생님 이거 틀렸네요 명제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2 더하기 5는 5가 아니다 틀렸다 라고 하는 걸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명제예요.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명제가 아니라고 하는 실수는 제일 어이없고 안타까운 실수니까 그거는 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명제가 아닌 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예쁜 꽃의 모임이라든지 잘생긴 남학생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명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문장들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정의란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한 문장, 증명이란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을 해서 참임을 설명하는 것, 정리란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정리는 이제 성질이라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명제, 정의, 증명, 정리다라고 하는 단어 뜻을 묻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거에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 점수 주는 문제로 첫 페이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되지만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요. 단어들을 이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과 진리집합이 있는데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정해질 때,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질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가 정해지는 녀석을 우리가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진리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명제는 소문자로 쓰고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 명제가 있는데 P 명제가 x-1 곱하기 x-5가 0보다 작은 자연수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P 명제를 이렇게 받으면은 이게 참이 되도록 만드는 x의 값에는 1, 2, 3, 1 빼고 2, 3, 4, 5 이제 2, 3, 4까지겠지. 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녀석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대문자 P를 써서 2, 3, 4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정이란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다라고 하고 기호로 나타냈을 때 not P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다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P 또는 Q, P 그리고 Q를 보도록 하시면 수학에서 또는을 뜻하는 or과 그 다음에 그리고를 뜻하는 and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또는을 부정을 하면 그리고로 바뀝니다. P 또는 Q는 부정을 하면 이 각각의 조건들이 우리가 부정이 돼서 not P와 not Q가 되고 또는은 그리고가 된다. 그 다음에 P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P와 Q가 각각이 부정이 돼서 not P와 not Q가 되고 그리고는 또는이 된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는의 진리집합은 합집합, 그리고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P이면 Q이다의 참거짓. 자, 어떤 가정과 결론에 그러니까 P이면 두 조건 PQ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가 기호로 나타내질 때 P 화살표 Q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한 줄짜리 화살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너네들 보고 찾아봐라 라고 하는 그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거나 또는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이렇게 두 다리 화살표를 긋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표현이고요. P이면 Q에다가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요 P를 가정, 그 다음에 Q를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보도록 하면은,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건 이제 역도 성립합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자, P에 들어가 있는 모든 X들이 Q여도 된다는 거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고, 이 명제의 역인
P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P 명제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참이다라고 이렇게 역도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자, 반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해야 될 때 이것은 거짓이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반례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선생님 이 명제는 거짓인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겠지. 그럼 반례가 뭐야? 이렇게 묻겠죠. 그랬을 때 P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가정 P는 만족하지만 결론 Q는 만족시키지 않는 것, 그것을 반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거짓일 경우 P이지만 Q가 아닌 것, 그것을 반례라고 하고요. P 그리고 not Q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만족시키지만 결론은 만족시키지 않는 이것들을 반례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반례 훌륭하게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인데, 자, 모든으로 시작하는 명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X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참이어야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아름고등학교 학생은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선생님이 자, 모든 아름고등학교 학생은 생일이 3월이다. 이건 거짓이죠. 그러니까 아름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생일이 3월이어야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으로 시작하는 명제는, 선생님 똑같이 바꿔볼게요. 어떤 아름고등학교 학생은 생일이 3월이다. 이건 참이에요. 단 한 명이라도 생일이 3월인 친구가 있으면 참이 되는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과 어떤은 그런 뉘앙스의 차이로 쓰입니다. 모든은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모든 X가 다 참이 될 때 참이고, 그 다음에 어떤은 그 많은 X 중에 단 한 개라도 참이면 참이 돼요. 그렇다면 그 모든이나 어떤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하는 녀석을 부정을 하면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가 되는 거고요. 모든과 어떤도 이렇게 부정을 할 때 서로 이렇게 바뀐다, and와 or처럼 바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도 부정을 하면 모든 X에 대하여 not P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자, 역과 대우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은 단순히 앞과 뒤에 자리를 바꾼 Q이면 P이다고요. 대우는 앞과 뒤에 자리를 바꾸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각각을 부정을 한 not Q이면 not P이다가 대우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은 여기 원명제와 참과 거짓에 대해서 1도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역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는 독립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우는 원명제의 참거짓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원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알 수가 없을 때 그것의 대우명제를 찾아서 대우명제의 참거짓을 판별을 해서 원명제의 참거짓을 밝혀내는 것을 대우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뒤에 가서 명제에 증명해서 또 배우기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역은 이제 암기를 합시다. 역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만 바꾸는 거, 대우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면서 둘 다 부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대우명제는 원명제와 참거짓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역명제는 원명제와 참거짓을 서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인데, 자, P면 Q이다가 참일 때, 양다리면 참이다라 하겠습니다. 이때 P의 정체를 충분조건, Q의 정체를 필요조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 요거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죠? 충분하니까 준다 그랬어요. 화살표를 주고 있죠. 충분하니까 준다. 그래서 화살표를 주는 애가 충분조건, 또 화살표를 받는 애는 필요하니까 받는다 라고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받는다, 화살표를 받는 애는 필요조건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수도 있어요. 이때 이 PQ는 모두 동시에 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 또는 충분 필요 조건이다 라고도 부를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이제 여러가지 증명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증명법의 첫 번째 대우법입니다. 대우법. 이거를 이제 대우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원명제의 대우는 참과 거짓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의 그 명제의 대우명제를 구해서 대우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 후에 대우가 참이니까 원명제도 참이야, 대우가 거짓이니까 원명제도 거짓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명제를 증명하는 대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명제 받았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대우를 구해서 판단하면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규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을 할 때 결론을 부정한 다음 모순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규규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P이면 Q이다, 자, P이면 Q이다를 참임을 증명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서, 자, P이면 not Q가 거짓이니까 P이면 Q는 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규규법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규규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에 나와 있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뭐 방학 때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모든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기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시고, 딱 이 정도 난이도로 서술형으로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딱 이 정도 난이도로 등장을 할 거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을 하고, 결론을 부정을 했더니 거짓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원명제는 참이야, 내가 결론을 부정했더니 거짓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규규법이다라고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알고 있던 부등식들은 다 조건부등식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x 더하기 3이 7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것은 x가 4보다 클 때 이것을 우리가 해라고 불렀지만 x가 4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에서만, 해가 곧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것을 조건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부터 배울 것은 이제 절대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성질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절대부등식이다, 여기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정의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에 뭐가 있을까요? 너네들도 알고 있는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절대부등식입니다. x에다가 뭘 넣든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 볼까?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라고 해도 절대부등식이죠.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당연히 0보다는 커지겠지. 그래서 이것 또한 뭐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용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뭐 a-b는 0보다 클 것이다, 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의 제곱의 합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는 건데, 너네들이 이제 부등식의 증명에 이것들을 사용을 할 건데요. 증명이 서술형에 등장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 증명이 서술형에 등장하는 거, 부등식, 절대부등식의 증명이 서술형에 등장을 하는 게 그렇게 막 흔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어떤 절대부등식을 증명해내는 것들도 수직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여러가지 절대부등식에 산술기하 평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산술기하 평균의 조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얘네 만약에 서술형에다가 사용할 때 내가 이 부분 안 적으면 1점 감점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호, 여기는 이 등호는 a랑 b 1대 성립한다. 이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를 물어볼 때 그때 요 식으로 A랑 B랑 같을 때요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요것도 이제 암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단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하는 이 조건도 항상 문제 풀 때 시험장 가서 쓸 생각하지 말고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쓰세요. 그래야지 버릇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거를 계속 써야 된다, 서술형에서 감점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뭐 시험장 가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이걸 안 써버릇해. 근데 이걸 안 써버릇하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언제 성립하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들을 죄다 나한테 질문을 해. 모르겠는 거, 언제 성립하는지 모르는 거거든. 이걸 써버릇해야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건데, 안 써버릇했으면 언제 성립하냐,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하냐, 어떤 Y에 대해서 성립하냐, 뭐 어떤 A에 대해서 성립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너네들이 못 푼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고스란히 또 질문을 또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연습할 때부터 요거는 써는 버릇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02번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명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명제라고 했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명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부등식이 풀어보면은 3x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참이니 거짓이니? x에다가 0, 1 넣으면 참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100 이런 거 넣으면 거짓이잖아.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네. x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명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가 명확해야지 명제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명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자, p 조건이 이거고 q 조건이 이건데 p 또는 not q를 부정해라. 자, P 또는 not Q를 부정해라. 부정할 곳이 여기 세 군데 있죠. 부정하면 not P 그리고 Q가 됩니다. not P 그리고 Q. 그러면 not P가 뭔지를 찾아봐야겠네. not P는 P가 아닌 거. 지금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not P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현재 P와 이 부등호의 방향뿐 아니라 모양까지 바꿔가면서 반대의 X들을 골라줘야 이게 not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는 여전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죠. 자, 그럼 이제 이 not P랑 Q를 not P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3보다 크다 이렇게. 자, 이 녀석이 이제 not P고요.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3보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자, 여기가 Q입니다. 자, 그러면 not P 그리고 Q기 때문에 not P와 Q의 겹치는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색동에서부터 여기 색동까지, 여기 빈동에서부터 여기 빈동까지가 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또는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골라주시면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308번에 전체 집합 U는 X는 12의 양의 약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건제시법으로 받았잖아요. 조건제시법으로 받았으면 이것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해서 전체 집합 U 속에 그러면 12의 약수 1, 2, 3, 4, 6, 12가 전체 집합 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구나. 그러니까 이게 308번 문제를 풀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인 겁니다. 1, 2, 3, 4, 6, 12가요. 자, 근데 이제 P는 X가 4보다 작다. 그러면은 4보다 작은 것을 만족시키는 X들을 모아놓은 것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되겠죠. 그래서 1, 2, 3이 바로 라지 P의 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그러면은 자, Q에는 2, 3, 4, 6까지가 Q 속에 들어가 있는 X의 원소. 그죠? 그래서 Q의 진리집합의 X의 원소들을 우리가 2, 3, 4, 6이다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자,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not P는 P가 아닌 것이죠. P가 아닌 것. 자, P가 아닌 것은 1, 2, 3이 아닌 것. 자, 1, 2, 3이 아닌 것, 4, 6, 12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자, not Q는 Q가 아닌 것이죠. 자, Q가 아닌 것은 2, 3, 4, 6이 아닌 것 1, 12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P이고 Q는 P이면서 Q인 거, 그러니까 P 교집합 Q가 되고, 그러면
2랑 3이 겹치죠. 2, 3이 원소가 되겠습니다. not P 또는 Q, 그러니까 이건 P의 여집합, 합집합, Q집합이 되고요. P의 여집합 아까 구해놨죠? 그 다음에 Q는 여기 있죠? 그래서 P의 여집합과 Q집합의 합집합을 구해보면은 2, 3, 4, 6, 12 해가지고 5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 됩니다. P 또는 not Q 같은 경우에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자, P집합 여기 있고요. Q의 여집합 여기 있죠. 그럼 합집합 해주면은 1, 2, 3, 12 해가지고 원소의 개수가 4개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원소의 개수 5개짜리 4번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원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2번 문제 볼게요. XYZ가 실수일 때 참인 명제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X보다 Y가 크고 Y보다 Z가 크다면 X랑 Y를 곱한 거랑 Y랑 Z랑 곱한 거는 Y랑 Z랑 곱한 것이 무조건 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수다라고 했어요. 자연수 이런 것도 아니고 실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가 마이너스 2는 뭐 너무 작은 숫자네. 좀 더 큰 걸로 해야지. 자, 마이너스 10,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X보다 Y가 크고 Y보다 Z가 크고요. X 곱하기 Y는 20이고 Z 곱하기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왼쪽이 커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뭐면이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가정까지는 참이 되고 저 뒤에 있는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것을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0, Y가 마이너스 2, Z가 1이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X 더하기 Y는 2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요거는 뭐 참이죠. 그냥 연립부등식으로도 생각해 줄 수 있죠. 더해주면은 요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자, 디귿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큰 숫자라면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가정까지는 참이 되지만 결론은 만족시키지 않는 x랑 y를 예를 들어주면 x는 1, y는 0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큽니다. 하지만 x는 1이고 y는 0이에요. 근데 둘 다 0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니은 이렇게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5번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두 집합 PQ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명제를 보면은 P이면 not Q이다는 P이면 Q, not Q, not Q, not Q. 자,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참이었다면 P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그죠? P 진리집합이 Q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야 되는 거죠. 자, Q의 여집합은 자, 이렇게 Q가 아닌 부분을 Q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누군가가 이 그림을 보고 너희들한테 P가 Q의 여집합, 저 초록색으로 빗금친 거,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거야, P가 Q의 여집합 속에 포함되어 있어 라고 했을 때 너네가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여기죠. 그죠? 그래서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B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자, not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라고 합니다. not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일 때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녀석들의 벤 다이어그램은 Q집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는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게 되겠지. 이렇게. 자, 요 그림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자, Q가 P의 부분집합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P는 P의 여집합이 아닌 게 P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P의 바깥 부분, 이만큼이 이제 P의 위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저 그림을 보고 Q가 초록색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기 요 안쪽 부분, Q가 가지고 있는 요 안쪽 부분이 초록색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집합의 관계에서 각각이 부정됐죠.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부정돼서 P고 Q집합이 부정돼서 Q의 여집합인데, 그랬을 때 이 각각이 부정되면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이 부분집합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P 교집합 Q가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번 여기다 P를 표시해 볼게요. P의 여집합이 아닌 게 P예요.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초록색과 Q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존재하잖아요. 여기 요 도넛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다. 그 다음에 P 합집합 Q가 전체 집합이다 라고 하는데, 자, 얘가 지금 초록색이 P고요, Q는 요렇게가 Q입니다. 그러면 초록색과 보라색을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될 것이다. 4번이 옳은 보기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번에 보시면 P에서 Q집합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 자, 초록색 집합에서 보라색 집합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히 뭐가 나오냐? Q의 여집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은 두 조건 P가 있는데, P랑 Q가 있는데, 얘는 절대값을 쓰고 있네요. 여러분들 중딩 때부터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절대값을 꺾여주면은 X-3이다 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다. 그래서 X는 K 플러스 3보다 작고 3 마이너스 K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X의 값의 범위, P의 범위를 찾아줄 수가 있고요. 자, Q는 마이너스 2에서 6까지래요. 요거는 뭐 공짜로 받았네요. 그래서 P는 이거 쓸 거고 Q는 공짜로 준 거 쓸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P 진리집합과 Q 진리집합을 수직선상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을 받았으면 없는 녀석을 항상 먼저 그려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 여기에 6이 있고, 여기 색칠 동그라미에서부터 여기 색칠 동그라미까지를 이렇게 이어준 것을 Q 진리집합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P 진리집합을 그릴 건데, 이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빈동에서 올라와서 빈동으로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게 요 속으로 쏙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쯤에 있는 빈동에서 여기 어디쯤 있는 빈동으로 이렇게, 그래야지 P가 Q 속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쪽 다리가 뭐야? 3-K. 이쪽 다리가 뭐야? K 플러스 3이야. 그러니까 3-K가 마이너스 2보단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K 플러스 3이 6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문제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제 포함관계를 판단해야 될 때에는 만나도 되는지, 알겠죠? 항상 만나도 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 P집합의 이 왼쪽 다리가 조금 더 커져가지고 일로 이렇게 왔다라고 해도 P는 마이너스 1을 못 가지는데 Q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 P는 마이너스 1을 못 가지는데 Q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P가 Q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여도 돼. 마찬가지로 여긴 6이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K는 작거나 같다 5보다, 이거 풀어주시면 K는 작거나 같다 3보다 이렇게 되니까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되고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니까 1, 2, 3 해가지고 3개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찾으래요. 자,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소수에는 2, 3, 5, 7, 11 이런 수들이 있는데 이 빼고는 다 홀수예요. 하지만 어떤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를 참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이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실수의 성질이네요. 이건 참이죠. 그 다음에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x제곱은 x보다 작거나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곱한 게, 어떤 양의 수가 있는데 제곱한 게 제곱하기 전보다 작아질 것이다. x가 2분의 1일 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x제곱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제곱하기 전보다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x가 3이면 제곱하면 9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어떤이잖아요. 어떤 단 하나의 x라도 참이 되면 참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도 어떤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x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x는 0이다. 자, 이것도 뭐 항상 성립할까요? 예를 들어 x가 10이면 x제곱 더하기 x는 110이죠 0이 아니라. 그치?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은 1이고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해주면 0이다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단 하나의 x라도 어떤을 사용했기 때문에 참이 되면은 참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모든입니다. 모든은 진짜 여기에 있는 모든 x들이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참이에요. 일단 거짓인 거 고르랬는데 4번까지가 다 참이니까 뭐 5번이 정답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자, 모든 무리수 x에 대하여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x가 루트 3이면 x제곱은 3이니까 유리수다가 뭐 참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치? 아, 이러면 참이네. 그럼 이것도 참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입니다. 모든. 단 하나의 x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건 거짓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x가 루트 2 플러스 1이면 x제곱은 3 플러스 2 루트 2잖아. 그럼 이거는 거짓이 되죠. 무리수가 나왔으니까. 제곱해도 무리수가 나왔으니까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떤과 뭐든 구분을 잘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 좀 급하게 풀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331번 x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그 역이 참인 것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은 자 p이면 q이다의 역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뀐 q이면 p이다 죠. 그래서 요 녀석의 이 녀석을 골라주고 찾아주고 걔가 참인지를 우리가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요 녀석의 역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이 녀석의 역은 여기가 지금 가정과 결론의 위치의 저기잖아요. 가늠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앞뒤를 바꿔줍니다. xy가 0이면 x는 0이다. 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얘가 거짓된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쵸? xy가 0이라 그래서 x가 항상 0이에요. x가 5고 y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맞지만 여기가 틀리는 훌륭한 반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역은 거짓이 됩니다. 이 역은 거짓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딱 끊어서 x가 2보다 크면 3x-7이 0보다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x가 2보다 크면, 그러니까 2보다 큰 x에 대해서 3x-7은 0보다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2.1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2보다 크니까. 자, x가 2.1이면 x는 2보다 큽니다. 여기까지는 만족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2.1을 대입을 해주면 6.3 빼기 7이어가지고 0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x가 2.1이 훌륭한 반례가 되죠. 요건 거짓이 되니까. 그래서 2번도 거짓이다. 여기 거짓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x 곱하기 y가 짝수면 x랑 y가 각각 짝수면 x 곱하기 y는 짝수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것의 역을 구해보면 x 곱하기 y가 짝수면 x와 y 모두 짝수다. 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뭐 거짓이죠. 반례 들어볼까요? x는 2, y는 3. 자, x가 2고 y가 3이면 x 곱하기 y는 짝수, p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요 녀석 x, y가 모두 짝수다는 만족시키지 않죠. 그래서 요 녀석이 훌륭한 반례가 되고 3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여기서 이제 갈라줘야겠죠. 자,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이렇게 가지. x가 0보다 크고 그리고죠. 이고는 그리고 y가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딱 갈랐을 때 x랑 y를 더해서 0보다 크면 x도 0보다 큰 거고 y도 0보다 큰 거다? 예를 들어서 x가 100이고 y가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0보다 크지. 하지만 둘 다 0보다 크다는 만족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녀석을 반례를 들어서 이 역이 거짓이 됨을 보이면 되고요. 아, 멀리 왔습니다. 자, 5번이 참이네요. 5번 뭐 참이면 볼 건 없지만 그래도 역이나 한번 보고 넘어가자. 여기 딱 갈라서 x는 0이고 그리고
y가 0이면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뭐 두말 할 거 없이 우리가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 없이 참이죠. 그쵸? x가 0이고 y가 0이면 걔네들한테 절대값을 씌워도 당연히 0이겠지. 그래서 5번을 참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요 명제가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참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았더니 이 명제가 A 더하기 B가 4보다 작으면 A는 K보다 작거나 또는 B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원명제를 받았는데 그 원명제가 참이다라고 보장을 받았는데 이 원명제 자체를 해석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이 녀석의 대우를 구해보면은 조금 더 쉽게 문제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결론의 이제 기준선이 여기고 부정하면서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를 그렇다면 언제 구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시험지에 대우를 구해서 풀으라고 써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대우를 언제 구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원명제를 너네가 만났는데 너네가 이걸 분석하거나 해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대우를 구해보는 게 이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녀석 이제 미지수 찾는 문제에서 요 또는이 있을 때 또는이다라고 하는 게 좀 문제 푸는데 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이 보였을 때 혹시 대우를 사용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의심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대우를 구해보면은 부등호 방향과 모양이 다 바뀌고 또는은 그리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가 K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대우명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원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 대우명제도 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왼쪽에서 이거고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연립해보면 A 더하기 B가 K-1보다 크면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B가 K-1보다 크면 A 더하기 B는 4보다 클 것이다가 참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녀석을 P, 이 녀석을 Q라고 했을 때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을 그냥 하나로 봐서 A 플러스 B를 수직선상에다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Q인데 P는 Q 속에 들어가야 돼. A 플러스 B를 그냥 하나로 봐서 K-1보다 크거나 같다인 이 P가 Q 속에 들어가려면 여기 K-1 이렇게 해야 P가 Q 속에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그렇다면 요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K-1이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인데 항상 이렇게 수직선으로 문제를 풀 때에는 만나도 되는지는 꼭 생각해줘야 됩니다. 얘가 P가 마이너스 4가 돼도 Q가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있고 P도 마이너스 4를 가지고 있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P가 Q 속의 부분집합이다가 성립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같다가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K-1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자, 여기가 4인데 선생님이 마이너스 4라고 풀었죠. 4로 고칠게요. 자,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은 실수 K의 최소값은 5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3단론법입니다. 이거 뭐 교과서에도 실리는 되게 뭐 유명한 3단론법의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 죽는다. 피타고라스 사람이다. 피타고라스가 사람이다가 참이고 사람이면 죽는다가 참일 경우에 결론은 여기서 한 번에 피타고라스는 죽는다가 참이 된다 이렇게 이제 타고 가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내가 뭐라 했으면 꼬리물기라고 했습니다. 꼬리물기. 그래서 3단론법 문제는 티가 팍 나요. 지금 39번 문제를 보다시피 P이면 뭐고 뭐는 뭐다가 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명제를 2개 내지 많으면 4개까지도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게 이게 힌트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단론법은 꼬리물기인데 꼬리물기로 쭉 도착할 수 있으면 참이고 도착할 수 있으면 도착할 수 없으면 거짓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힌트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것들의 대우도, 왜냐면 얘네들이 참이기 때문에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거짓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의 대우도 참이어야 돼서 자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다라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다라고 해줘야 돼서 사실상 힌트는 이 4개를 받은 거다. 자, 그럼 밑에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 꼬리물기가 불가능한 거 찾으라는 거거든. P에서 R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P, not Q, not Q, not R. R까지 못 가네. 그죠? 바로 정답 나왔네요. 나머지 다 가능합니다. 한 2개 정도만 해볼까요? P에서 not R, P, not Q, not Q, not R 되죠? Q에서 not P, Q, not P. 여기 있네. 이것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착을 꼬리물기를 했을 때 도착할 수 있으면 참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까? 요거 해볼까? R에서 not P, R, Q, Q, not P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3단 논법 문제는 문제에서 준 힌트보다 2배수 더 많은 힌트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우 명제를 꼭 적어놓고 꼬리물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도록 하세요. 그것 빼고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2번 볼게요.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인 것은, 자, 음악을 좋아하면 미술을 좋아한다. 이게 참이래요. 근데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음악의 여집합은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도 참이래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미술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를 힌트로 받은 거지만 이게 끝일까? 아니라고요. 이것들의 대우도 참이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녀석의 대우, 미술을 좋아하지 않으면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도 참이고, 두 번째 것의 대우, 체육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한다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참인 명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꼬리물기 또 시작하죠. 자, 음악을 좋아하면 체육을 좋아한다. 음악에서 체육으로 갈 수 있는지. 자, 음악 출발합니다. 미술, 네, 못 가죠. 땡. 자, 미술에서 체육으로 갈 수 있는지. 자, 미술로는 출발도 못 하네요. 땡.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거에서 미술의 여집합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면 체육을 좋아하지 않고. 근데 또 꼬리물기가 안 되죠? 땡.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체육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면 미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4번이 참. 체육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체육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면 미술을 좋아하지,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5번 땡. 그래서 이제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결국에 이제 뭐 꼬리물기인데 PQ 이런 거 대신에 한글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볼게요. P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 이렇게 찾으래요. 그러니까 이제 P에서 Q로 화살표를 줄 수는 없는 거지. 충분은 아니어야 되니까 줄 수는 없는 거고, 받기는 해야 되는 거야.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모두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번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라고 하는 건 P랑 Q 사이의 관계가, 이게 P가 지금 x도 0이고 그리고 y도 0이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지. 그치? 그래서 x도 0이고 그리고 y도 0이다 라는 얘기고, Q에 x 곱하기 y가 0이라는 것은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라는 거지. 자, 그럼 한번 화살표를 보내볼까? x가 0이고 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x가 0 또는 y가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거짓.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과 정확히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은 땡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2번에 여기서 보면 될 것 같은데, x가 y보다 크면, 지금 z가 0보다 크대요. 문제에서 x가 y보다 크면 x 곱하기 z
Z가 Y 곱하기 Z보다 크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왜? Z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X 곱하기 Y랑 Y 곱하기 Z가 X 곱하기 Y 쪽이 크면 양변을 Z로 나눠도 X가 클 것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그럼 이게 2번도 원하는 상황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X 곱하기 Y가 절대값 X 곱하기 Y와 같다는 것은 X 곱하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X 곱하기 Y가 0이거나 양수여야 절대값을 씌워도 그 값이 변하지 않지. 그지? 그 다음에 Q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는 거야. 자, 그럼 화살표 보내보자.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다면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반리에 뭐 있어? 그치. 둘 다 음수인 상황.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2면 X 곱하기 Y는 0보다 크지만 이거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거짓이죠. 자, 그럼 반대 상황.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곱하기 Y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는 참이야? 거짓이야? 네, 이건 참.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여기 있네.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세 개의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그러니까 P가 Q에서 화살표를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는 거고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있대. R이 Q한테 화살표를 준다. 다른 말로 하면 R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거고, 이것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R집합이 Q집합의 부분집합이고 Q집합이 P집합의 부분집합인 상황인 거지. 자, 그럼 밑에서 참인 거를 찾아봐라.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써있는 거네. 1번은 그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자, 2번은 Q가 R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써있는 거네. 거짓. 자, 3번은 R이 P의 부분집합이라고 써있는 거네. 이건 참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4번은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건데, 이거 여집합 두 개 동시에 없애면 방향은 반대로. 그러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 그래서 디귿리을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15. 자, 세 개의 조건 PQR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P가 Q한테 화살표를 준다. 그러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Q가 R한테 화살표를 준다. 그러니까 Q집합이 R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가 결론이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판단하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도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은 요런 상황인 거지.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봐라. P 합집합 Q는 Q예요. 큰 녀석이 나와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R이 Q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써있는 거고, R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땡. P 합집합, P 교집합 Q는 교집합하면 작은 애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P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P가 R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옳은 거로 2번 골라주면 돼. 합집합하면 큰 놈, 교집합하면 작은 놈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P가 이렇게 생겼고 Q가 이렇게 생겼는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도록, 그러니까 P가 Q한테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 다르게 보면은 Q가 P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P를 한번 찾아보면은 P는 지금 2차 부등식이 크거나 같다니까
P 진리집합은 x바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 다음에 q는 요 부등식 풀어줘야 돼. x-7이 k보다 작고 마이너스 k보다 크다 해서 자 q집합은 x바 x는 7-k보다 크고 7+k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P랑 Q를 구할 수 있고 Q가 P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부등호로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수직선상에다 그려야 되는데 자 P를 먼저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P야. 이제 내가 여기다가 Q를 그릴 건데 Q는 여기 빈동에서 올라와서 여기 빈동으로 내려가. 그지? 근데 이거를 저기다가 그려야 되는데 Q가 P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수 K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어.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7 더하기 K는 무조건 양수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녀석이 Q가 P 속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고 이거여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K가 자연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쪽 다리가 7-K고 요쪽 다리가 7+K다 이거야. 그러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이려면 7-K라는 값이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근데 7-K가 3이어도 돼. 왜냐면 Q는 7-K를 안 가지고 있지만 P는 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K가 3이랑 만나도 돼. 그래도 여전히 Q는 P의 부분집합이거든. 그래서 K는 작거나 같다 4보다 해서 자연수 K의 개수는 1, 2, 3, 4 해가지고 4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 전체 집합 U의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 교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 A 합집합 B다가 성립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괄호하고 여집합이 있으면 어떤 거 생각나야 돼? 드모르간. 그치. 자 근데 드모르간을 쓰려면 여기가 차집합이면 안되지. 그래서 이거를 교집합으로 꾸부릴 거야. A 합집합 B 교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의 여집합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드모르간을 쓸 거야.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A가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교환법칙 써가지고 순서 바꿔주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합집합 A 합집합이 똑같이 있으니까 A 합집합으로 묶어주면 B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생기겠지. 근데 B랑 B가 아닌 것의 교집합이 뭐야? 누가 나 방금 전자 들은 것 같은데 뭐야? 공집합.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이 되고 A 합집합 공집합은 A 집합이지. 내가 풀었더니 A가 나왔어. 근데 그게 문제에서 A 합집합 B래.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A가 나오는 상황이야. 합집합에서 나온 놈은 큰 놈이니 작은 놈이니? 큰 놈. 그지?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상황인 거지. 그럼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에 필요충분 조건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죠. 됐습니까? 배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판별해내는 것이 힘들 때 그때 우리가 그 명제의 대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봐서 대우 명제는 원명제랑 참거짓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가지고 원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해내는 것이 바로 대우를 이용한 명제의 증명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명제예요. 요 콤마에서부터 요 콤마까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 3의 배수라면 제곱하기 전부터 3의 배수였을 것이다 라는 명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3의 배수야?
그러면 제곱하기 전에 당연히 3의 배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지금처럼 너무나 당연한 말이거나 또는 증명이 원명제선 불가능할 경우에 대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면이 이 앞에까지가 가정이고 이 뒤에가 결론이죠. 그래서 이 앞뒤를 바꾸면서 이 녀석의 부정을 해주면 n도 3의 배수이다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n도 3의 배수이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이 부정되고 결론으로 오니까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이 각각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결론이 부정이 되면서 가정으로 오고 앞에 있는 가정이 부정이 되면서 결론 위치로 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입니다. 그럼 이제 저 대우 명제가 3인제 거짓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지. 3의 배수가 아닌 n을 내가 정의할 건데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들은 3의 배수에서 2 뺀 수들은 다 3의 배수가 아닙니다. 3의 배수에서 3 빼면 3의 배수예요. 하지만 3의 배수에서 2 뺀 수들은 3의 배수가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3의 배수에서 1 뺀 수도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K를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자연수 3의 배수에서 2 뺀 수이거나, 또는 자, 여기 가에 들어갈 건 그럼 뭐가 되겠어요? 3의 배수에서 1 뺀 수일 것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자연수를 보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보면은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에서 2 뺀 수랑 1 뺀 수, 2 뺀 수, 1 뺀 수, 2 뺀 수, 1 뺀 수들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까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n을 3k-2, n을 3k-1이다라고 놔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n이 저 둘 중에 하나인데 n이 3k-2일 때, 자, 결론이 뭐예요?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n이 3k-2일 때 n제곱을 구해보면은 3k-2의 제곱인데, 이거 전개해주면은 9k 제곱 마이너스 18k 맞나? 아니잖아. 12k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는데, 이때 이 플러스 4를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고 고치고 앞에 있는 3개를 3으로 묶으면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바로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 왜냐면 이 뒷부분에 이 괄호 쳐져 있는 게 자연수이기 때문에 3 곱하기 자연수를 곱했기 때문에 얘가 3의 배수고, 결론적으로 뒤에 더하기 1이 있기 때문에 n제곱이 3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됩니다. 한번 실제로 볼까? n이 3의 배수보다 2 작은 수일 때 뭐가 있을까? 4 볼까요? n이 3의 배수보다 2 작은 수일 때 그 n을 제곱하면 16이 나오는데, 이 16은 3의 배수보다 1 큰 수자. 그죠? 15보다 1 큰 수잖아. 그치? 이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식에 들어갈 건 여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바로 나식에 들어갈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를 다시 집어넣으래요. 3k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거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n제곱은 3k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그러면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다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3으로 묶으면 다시 3의 배수가 되는데, 3에 3k 제곱 마이너스 2k가 여기까지 써 있는 거고요. 그때 그 뒤에 써 있는 플러스 1이 바로 여기에 써질 1인 거죠. 그래서 다에 써질 숫자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3 곱하기 이 괄호가 통째로 자연수예요. 3 곱하기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밑줄 그은 게 3의 배수고, 결과적으로 n제곱은 3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나온다는 건데, 한번 실제로 가볼까? n이 3의 배수보다 1 작은 수일 때 제곱하면 3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나오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예. 3의 배수보다 1 작은 수인 2를 제곱을 해보면 4가 되는데, 이거는 3의 배수보다 1 큰 수가 맞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빈칸들을 채워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가식에 알맞은 식을 f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시기에 알맞은 거를 gk,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a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럼 여기 문제 보시면은, 그러면 fk는 가에 들어가 있는 3k-1, 그 다음에 gk는 나에 들어가 있는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가는 숫자 a는 1이다 라고 해주면,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은 결과적으로 f3 더하기 g1을 구해라 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8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0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더하시오. 그럼 8이 정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기계법인데요. 기계법은 이제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녀석을 참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서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기계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을 하고, 결론을 부정을 했더니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원명제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되는 명제는 루트 5가 무리수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결론을 부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무리수의 반대니까 유리수라고 가정한다면,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을 유리수라고 하기 때문에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5는 b분의 a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a랑 b는 유리수의 정의에 의하여 서로소인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이때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여기 좌변과 우변을 제곱해서 b제곱을 넘기면 a제곱은 5b의 제곱이다가 되고, 이때 a제곱은, 자,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5 곱하기 자연수가 됩니다. a제곱은 5 곱하기 자연수. 그래서 a제곱이 5의 배수라고 이렇게 여기 빈칸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a제곱이 5의 배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5의 배수가 되는 수는 제곱하기 전에도 5의 배수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 개념이고, a제곱이 5의 배수이기 때문에 a도 5의 배수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걸 5k라고 설정할 수가 있는데, 5 곱하기 자연수꼴에 5k라고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a는 5k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5k의 제곱은 5b 제곱이다가 돼서 25k 제곱은 5b 제곱이다가 되고, 이때 25랑 5를 약분해주면 5k 제곱은 b 제곱이다가 됩니다. 그게 바로 요 식이죠. 자, 그렇다면 b제곱도 결국에는 5 곱하기 자연수꼴이기 때문에 b제곱이 5의 배수가 되는데, b제곱이 5의 배수라면 b도 5의 배수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a랑 b는 서로소여야 해요. 자, a도 5의 배수가 나왔고 b도 5의 배수가 나왔다면 a랑 b가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다라는 겁니다. 5의 배수와 5의 배수는 서로소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된다라고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될 거고요. 알맞은 것 뜯기기 짝지은 것은 이제 3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절대부등식의 증명인데요. 뭐를 이용한다?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뭐 거의 한 90% 이상 실수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데요. 실수의 성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실수는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수의 성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에 저 녀석을 항상 이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 녀석이 절대부등식인데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얘가 무슨 짓을 해줬냐면은 a, b를 이렇게 이항시켜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를 만들어냈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이다 라고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는 이 녀석의 순서를 조금 바꿔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이제 식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어서 많이 본 거랑 비슷해. 저게 뭐랑 비슷하냐면 완전제곱식이랑 쪽과 비슷하게 생겼죠. 맞나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의
이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뺄 건데요. 요 개수의 반은 2분의 1이고 제곱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 b제곱을 더하고 빼서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 겁니다. 자, 반은 2분의 1이고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b제곱을 적고 뒤에 b제곱은 따라오고 있죠. 이렇게 그대로. 그랬을 때 앞에 있는 3개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서 a-2분의 1 b의 제곱이다가 되고 뒤에 있는 2개 계산해주면 더하기 4분의 3 b제곱이다가 되는데 이때 요 가 빈칸에 들어갈 게 2분의 1 b가 들어가야겠죠. 가에 들어갈 게. 자, 이때 요 앞에 있는 녀석이 a도 실수고 b도 실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실수의 제곱의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2분의 1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양수 곱하기 실수의 제곱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거기다가 양수를 곱해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결과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2개를 더했기 때문에 이 식 그 자체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수의 성질을 이용한 절대부등식의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고 여기서 ab를 넘겨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b보다 크다가 참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을 하느냐? 여기는 이 녀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랑 b랑 서로 같은 값이어야 0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b는 어떤 값으로 같아야 된다? 0으로 같아야 된다. 왜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2개를 더했는데 얘가 는 0이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a는 2분의 1 b여야 되고 b는 0이어야 돼. 그죠? 얘가 0이려면 그럼 b가 0이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a도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a랑 b랑 모두 0일 때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가에 들어갈 숫자는 2분의 1 b가 들어갈 거고 나에 들어갈 숫자는 0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이렇게 풀죠. 알아듣니? 자, 넘어갑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지금처럼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절대값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보통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절대값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제곱을 한다라고 해서 크기 관계가 변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이 녀석을 여기 양변을 제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보다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 녀석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오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이때 여기 써있는 식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이제 저기 가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은 저 가가 뭐지? 가는 바로 지금 요 식이 이렇게 쪼개져서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져서 각각이 적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얘는 2 곱하기 가래. 그럼 가가 뭐지? 가는 좌변을 정리한 게 가가 돼야 되는 거죠. 좌변을 정리한 게.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의 좌변을 정리할 건데요. 요거 완전제곱식 풀어줄 겁니다. 완전제곱식 풀어주면은 a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되고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맨 앞에 있는 a제곱이랑 맨 뒤에 있는 b제곱에서 선생님이 절대값을 생략했어요. 어차피 a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과 항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생략한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 이 녀석은 절대값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제곱식 풀어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좌변을 정리해 줄 수 있고요.
이때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이다가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이때 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항을 2로 묶어주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빼기 a, b다가 되는데 이게 네모라고 생각하고 보기를 봤더니 정답이 없어.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를 한 것은 절대값 a 곱하기 b 한 것과 같다라는 성질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곱하는 거는 그냥 생으로 곱해가지고 절대값을 한 번에 씌운 거랑 똑같습니다. 숫자 아무거나 넣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죠?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절대값 ab 마이너스 ab라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가에 들어갈 녀석입니다. 여기 저 가에 들어간 녀석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참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야 되죠. 얘들아,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도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죠, 지금. 요거 하나, 또 요거 하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요거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정리해 주세요. 이것들이 다 절대값의 성질들입니다. a한테 절대값을 씌운 수는 a라는 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a가 음수면 클 거고 a가 양수면 같을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여기에서 절대값 a, b가 그냥 a, b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절대값 a, b 빼기 그냥 a,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달라붙고 이게 항상 참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참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저 좌변을 쫙 푼 게 이거니까, 이게 참이다가 나왔으니까 요 부등호 관계가 참이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단 등호는 언제 같아지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등호는 언제 성립을 하느냐,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여기서 a가 양수면 절대값 a가 a랑 같아지고 a가 음수면 절대값 a가 a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다,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가 결론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를 해?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에요. 등호는 a가 양수일 때 성립을 하는 거죠. 등호는 여기 등호가 여기 있잖아요. 등호는 a가 양수일 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양수냐 그냥 음수냐만 보면 내가 지금 뭐를 안 본 거냐면 0을 안 본 거예요. 0. a가 0이면 이때도 절대값 a랑 그냥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양수거나 0이면 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관계식에서는.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문제 푼 것 중에서는 이 등호는 언제 달라붙는다 라고 해주면 되냐면 절대값 속에 들어있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이 a로 설명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a, b로 문제를 푸니까요. 그래서 다 골라주면 몇 번이냐,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관련돼 가지고 모르는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어두시고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되는 문제를 만약에나 서술형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때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성질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x 곱하기 y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때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이다라고 하는 그 절대부등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산술기하 평균은 선생님이 언제 사용한다 그랬냐면 역수꼴의 최소를 구해야 되는 경우, 또는 합의 최소를 구해야 되는 경우, 또는 곱의 최대를 구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세 가지 케이스가 바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케이스예요. 지금 얘는 1번 케이스죠. 역수꼴의 최소. 아니, 역수꼴이 안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묶음을 전개를 해보면
xy 플러스 8 플러스 2 플러스 xy분의 16 정리해주면 xy 플러스 xy분의 16 플러스 10이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지금 역수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최소, 역수꼴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 산술기하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산술기하를 써주면 산술기하 평균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a처럼, 얘를 b처럼 생각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2루트, 자, 크거나 같다 2루트 xy 곱하기 xy분의 16 플러스 10보다, 여기는 요 10은 그대로 그냥 식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역수꼴에서는 이 xy 문자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2루트 16 더하기 10이 되고요. 2, 4, 8 더하기 18. 그래서 18보다 크거나 같다, 1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최소값 b는 18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a는 뭐냐, 뭐뭐일 때, 선생님이 요거 자, 절대부등식에서 뭐뭐일 때 언제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부등식에서 언제 성립해 라고 물어봤을 때 중요한 것이 이 산술기하 평균의 뒤에 달라붙는 이 조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언제, 뭐뭐일 때 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이 조건을 떠올리세요.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죠. 산술기하 평균의 조건입니다.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언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A처럼 생각하고 얘를 B처럼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XY랑 XY분의 16이 같을 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XY를 곱하면 XY의 제곱이 16일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XY는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벗겨주면은 XY가 4일 때 성립한다는 거고요. 문제에서 XY가 A일 때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요 4가 A의 값이 4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22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안 어렵죠? 이거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자, 다음 문제 379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안 그래 보이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역수꼴의 최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선생님 아무리 봐도 역수꼴은 안 보이는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얘는 역수꼴을 만들어야 됩니다. 역수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요 분모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분모에 지금 x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아, 분자에도 x 플러스 1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저 식을 내가 9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라고 해서 문자만 보세요. 문자가 지금 역수꼴이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문자를 역수꼴을 완성을 했으면 이 식이 원래 식이랑 똑같은 식이 되려면 여기 전개됐을 때 플러스 9가 지워져야 되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9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식의 변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문자만 보세요. 문자만 역수꼴이죠.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이 분자 분모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면 역수꼴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자, 2루트 9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9가 되고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9는 따라옵니다. 그냥 계속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문자 두 개가 약분이 되고요. 그러면 2, 9, 18 빼기 9니까 얘가 9다가 돼요. 그러니까 아, 최소값은 9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최소값은 9 금방 나오죠. 자, 근데 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그때, when, 그죠? 언제냐를 또 물어봤어요. 언제냐, 그죠? 그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산술기하 평균의 하단에 붙는, 항상 따라 붙는 그 조건이다. 언제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을 하죠? 우리가 산술기하를 지금 얘네 둘한테 썼는데 얘네들이 같을 때 성립하죠. 그러니까 9 곱하기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9가 같을 때, 그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럼 양변에 99 약분해주고 x 플러스 1의 제곱이 1일 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x는 0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에서 x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x는 0이 되고 이것이 n이죠. n을 0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스몰 m과 스몰 n을 서로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정답 9.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라고 써있는데요. 요건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 선생님이 아까 적어줬던 세 번째 거 곱의 최대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x 더하기 3y가 6일 때 이렇게 지금 합이 일정하죠. 합이 일정한데 지금 봐봐. x 곱하기 y의 최대값, 곱의 최대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를 찾아라. 자, 그럼 우리가 이때도 산술기하를 쓰는데요. 2x 플러스 3y는 6인데 근데 내가 얘네 둘한테 산술기하를 써주면 이 녀석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2x 곱하기 3y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요 우변에 있는 요 식을 가지고 x 곱하기 y의 최대를 찾을 건데 식을 정리해보면은 6보다 2 루트 6xy가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약분해주고 3 양변제곱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6으로 나누면 x 곱하기 y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알파인데 그때 그 알파의 값이 2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뭘 물어봤어요? 그때. 자, 또 when을 물어봤죠. 이거 옛날에는 니네 막 전교육과정이나 전종교육과정에서는 많이 안 물었어요. 이거 진짜 많이 안 물었거든요. 근데 지금 니네 교육과정부터는 엄청 물어요. 엄청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언제냐라고 하죠. 언제냐면은 우리가 산술기하를 쓴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하죠. 그죠? 그러니까 2x와 3y가 서로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2x 더하기 3y가 같을 때 근데 그때의 x랑 y의 값을 각각 찾으래. 그러니까 2x랑 3y가 같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걸 어떻게 각각 찾지? 그거는 2x랑 3y가 같다라는 건 너네가 찾은 거고 문제에서 준 게 하나 있어. 2x 더하기 3y는 6이다라는 거. 이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같은 숫자를 두 개 더해서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2x가 3이고 3y도 3이어야 되는 거죠. x는 2분의 3이다가 나오는데 이것을 베타, y는 1이다가 나오는데 이것을 감마라고 해주면 이렇게 알파 2분의 3, 베타 2분의 3, 감마 1 이렇게 나옵니다. 왜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세 개를 다 더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정답 4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산술기하 평균의 도형에서의 이용이죠. 자,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구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구역 전체 테두리의 바깥쪽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게 다 줄이라는 거야. 길이가 100m짜리 줄을 잘라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선생님이 세로의 길이를 x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를 y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사용된 줄은 5x 2y만큼이 사용됐습니다. 세로가 5번 사용됐고요. 가로가 2번 사용됐기 때문에 이 줄은 5x 더하기 2y만큼 사용이 됐는데 5x 더하기 2y가 전체 길이 100과 같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선 넓이 어디 갔어? 자,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했는데 넓이는 xy고요. xy가 최대여야 한다라는 문제인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죠?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산술기하다. 알겠죠? 자, 그때 최대가 되도록 할 때야 또 또 뭐야? 또 when이야. 그쵸? 그러면 이건 이제 또 언제야? OX랑 EY랑 같을 때겠지. 됐나요? 자, 구역 전체 테두리인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냐면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야? 둘레는 2 곱하기 x 더하기 y 구하라는 거지. 그럼 x가 뭐고 y가 뭔지만 찾으면 되겠네? 그쵸? 산술기하라고 하는 거를 뭐 굳이 안 써도 돼요, 얘는. OX랑 EY랑 같을 때 성립하는데 OX랑 EY를 더하면 100이래. 그러니까 OX가 50이라는 거고 EY가 50이라는 겨. 맞나요? 그러면은 X는 10이라는 거고 Y는 25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X 더하기 Y는 35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둘레의 길이는 7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기억해요? 그거 뭐 언제 기억할래? 다음 생에? 내가 너 저기 땅에 묻히면은 너 묘비에다가 새겨줄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깡깡깡. 수학 상할 때도 곱셈 공식을 그렇게 안 외우더니. 좀 외우자. 알겠죠? 친구야, 너 외웠니? 너 외웠니? 외우셔야 돼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제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 항상 묻죠. when을 항상 물어봤잖아요. 그죠? 이 when 문제가 이 끝에 달라붙는 등호는 요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까지. 자, 요 풀 버전을 다 반드시 외우도록 합시다. 반드시. 산술기하 정도는 뭐 다들 외워요. 근데 이제 코시-슈바르츠는 심지어 시험 보러 갈 때도 안 외우고 가는 놈이 있는데, 그럼 한 문제도 뭐 틀리겠다는 거죠. 안 그래요? 코시-슈바르츠를 모르는데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풉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암기를 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94번 문제 볼게요. 코시-슈바르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눈치채느냐가 또 궁금할 거 아니야, 그지? 지금처럼 이제 제곱이 눈에 보일 때, 제곱이 눈에 보여도 근데 이 제곱만 보고 우리가 코시-슈바르츠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왜냐면 제곱이 보일 때 이런 문제도 있거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 지금처럼 똑같이 52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곱만 보고 우리가 코시-슈바르츠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고요. 일단은 제곱을 보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돼.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저 세 가지, 지금 저 위에 선생님이 체크한 세 가지 형태 중에 두 개는 줘요. 두 개. 항상 두 개는 줍니다. 안 줘도 니네가 만들 수 있게 힌트를 줘요. 지금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면 여기 2번 준 거잖아. 2번. 그죠? 그리고 이거 구하래. 이게 몇 번이야? 여기는 요 3번이야. 그러니까 1번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안 받은 거지만 지금 식 속에 2번과 3번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시-슈바르츠를 명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요 1번, 요 2번, 요 3번 식 중에 두 개를 주거든요. 자, 근데 신기한 게 지금 그래 그럼 알겠어. 선생님 네가 뭔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여기 2번이고 이거 3번이네요. 근데 왜 1번 없어요? 그죠? 근데 왜 1번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코슈슈바르츠는요 1, 2, 3번 중에 2개 받으면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3번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그게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식은 니네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 1번식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리에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1, 2, 3번식을 다 받은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코슈바르츠 부등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까요?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 2x 더하기 3y의 제곱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4 더하기 9니까 13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2 2x 더하기 3y의 제곱. 왠지 52가 13의 배수일 것 같은데 이거 13 곱하기 4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곱을 벗겨주면 2x 더하기 3y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6 플러스 26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26의 제곱이니까 자 이제 이렇게 2x 더하기 3y의 값을 가뒀어요. 그랬을 때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알파라고 하겠대요. 자 그럼 이제 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냐, 2x 더하기 3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니까 알파의 값은 26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또 그때 또 when이 또 나왔어요. when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그때는 요 조건으로 문제 푼다 그랬죠. 등호는 자 2분의 x와 3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y는 2분의 3x일 때 성립한다는 거죠. 이것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2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제곱 더하기 4분의 9y제곱은 52다가 됩니다. x제곱은. 그래서 요거를 풀면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x가 4일 때 y는 6 또는 y는 마이너스 6이다가 나와요. 이렇게. 그때 x, y의 값을 각각 베타와 감마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x가 4, y가 6이어야 2x 더하기 3y가 26이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4, y가 마이너스 6이면 2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26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을 만들 때이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해야 되고요. 26을 만들 때니까 요걸 선택해야 되고 베타의 값은 4고 감마의 값은 6이다 라고 이렇게 베타와 알파와 감마를 다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를 다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6이 된다. 36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선생님이 또 저번 페이지에서 써줬던 코슈바르츠가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이 3개의 식 중에 2개는 준다 그랬어요. 2개는. 그죠? 그럼 지금 어떤 거 2개를 받았나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3x 더하기 4y가 5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뭔 얘기냐, 요거 3x 더하기 4y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번 받았으면 1번도 자동으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여기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가운데 거 찾는 거잖아요. 가운데 거 찾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해줄게요. 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9 더하기 16이니까 25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크거나 같다. 3x 더하기 4y가 5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5의 제곱이니까 25보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오랜만에 조건 사용 안 했네요. 그죠? 근데 조건 사용하는 게 요즘에 좀 트렌드기는 해요. 참 웃겨. 그죠? 교정교육과정에서는 저거 물어보면 아유, 이제 선생님 참 문제 낼 거 없었나 보다 이런 것도 내고 약간 이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항상 나오니까요. 유행은 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402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번에는 도형에서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서도 도형에서 활용을 했던 것처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도형에서 활용을 합니다. 특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도형에서 활용이 더 많아요. 문제가. 알겠죠? 산술기하보다 코시-슈바르츠가 도형에서 활용이 더 많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래요. 직사각형이면 여기가 수직이죠. 모든 각이 다 수직이죠. 직사각형이래요. 자,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이 대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거고요. 원의 중심, 지금 지름의 길이가 이제 2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길이는 2다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그러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보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가 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의 둘레인데 둘레는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이기 때문에 2x 더하기 2y예요. 이거의 최대값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x랑 y의 개수가 있고 제곱제곱식을 받았으니까 코시-슈바르츠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위에 소제목이 코시-슈바르츠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또 그대로 넣습니다. 선생님 또 쓸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 제곱. 자, 문제에서는 이 녀석의 최대를 구하랬어요. 저 녀석이 여기 들어갈 숫자겠죠. 2x 더하기 2y의 제곱. 그러면은 a도 2고 b도 2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들어갈 거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기 때문에 여기에 4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4 더하기 4 해주면 8, 4, 8, 32 이렇게 들어가고 32보다 2x 더하기 2y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니까 제곱 벗겨주면 2x 더하기 2y 그러니까 둘레는 작거나 같다 4루트 2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는데 뭐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 쪽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둘레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4루트 2다. 그래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